제가 사실 온라인 데이팅 이런 거에 얼리 어답터긴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 제일 만남이 제일 높은 게 온라인이고 중국도 그렇고 메타버스 안에서 바람을 엄청나게 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안 됩니다. 스킨십이 안 된다. 섹스는 환타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환타지를 주는 건 한계가 있어. 그 환타지를 주는 데 있어서는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뇌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저는 이제 약간 좀 너무 좀 자명한 질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 10년 뒤에는 대부분의 연인 사이의 만남이 온라인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건 잘 모르겠네. 네. 좋아요. 해볼까요? 근데 이 연인 사이의 만남이라는 게 이게 뭐 데이팅일까 아니면 이제 첫 만남을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연인까지 진화한 사람이 생각해봤더니 우리 만남이 온라인에서 시작됐어.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예를 들면 학교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의견 한번. 네, 하나, 둘, 셋. 뿅. 저는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비겁한 이게 뭐야? 중간이면 X야. 이게 뭐야? 돌아가겠습니다. 네. 또 내가 또 볼드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주인님 소수 의견. 연인 간의 만남이 온라인에서 대부분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저는 약간 요즘 그 젠지들을 보면은 Z 제너레이션들을 보면은 LP도 사고 카세트 테이프도 사고 하잖아요. 약간 이건 유행일 것 같아요. 근데 10년쯤 뒤면은 지금은 당연히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요즘도 트래버리 같은 것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또 되게 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온라인이 새로 나왔으면 신기해서 온라인으로 오르르 가던 시대가 지금 시대라면 네. 온라인도 너무 당연하고 오프라인도 너무 당연해서 네. 그냥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뭐 이런 선택들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히려 늘 해보았어요. 수도 있다. 네. 저는 사실 X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네. 왜냐면 온라인은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고 그러네.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쏠려요. 소수의 몇 명한테. 그러네. 만남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만나면 나는 못 만나잖아요. 물리적으로 하나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가 공평하게 나눠지는데 맞아. 온라인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연인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인은 네. 저는 그냥 이미 그냥 새로 사귀는 친구들 보면은 온라인에서 만나서 결혼한 애들 주변에 되게 많아요. 요즘 많이 급속하게 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사실 온라인 데이팅 이런 거에 약간 좀 얼리 어답터긴 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무슨 익명 랜덤 채팅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같이 막 술 먹을 사람 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뭐 몇 번 해보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핸드폰이 나왔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정오의 데이트 이런 게 있기 전에 막 돛담배라는 앱이 있었어요. 돛담배. 네, 이게 뭐냐면은 와우.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막 대충 적어가지고 어떤 타겟팅한 사람한테 딱 보내면은 랜덤으로 가죠. 익명의 어떤 사람한테 방송의 가는 편지 같은 거구나.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이 돼서 뭐 만나본 적도 있고 학교에서 좀 아싸였고 그래서 소개팅 그러니까 중간자가 있는 소개팅이라는 포맷이 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뭐 글램 뭐 틴더 포함해서 이제 틴더는 이제 뭐 약간 그런 광고 캠페인까지도 참여를 했었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해봤을 때 이게 확실히 효율성도 되게 높고 그죠. 좋은 만남이 성사될 확률 자체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개팅 이런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치. 그리고 신뢰성도 되게 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 그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나는 거나 아니면 요즘에 실제 소개팅이 이루어지는 거나 뭐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요즘에 뭐 좀 소개할 만한 여자이 없냐 하면은 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뭐 착하고 뭐 예쁘게 생겼어. 그걸 시스템이 하는 거죠. 네, 프로필 사진 이렇게 카톡방에서 맞아요. 던져주잖아요. 근데 보정이 엄청나게 과하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검증의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망감을 거치고 근데 이 과정을 엄청나게 빨리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없이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데이팅이고 저는 이런 방식을 그냥 자라나는 세대들이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만남의 채널이 지인 비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비즈인 온라인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사실 제일 만남이 제일 높은 게 온라인이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 한 반반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반을 들었구나. 왜냐면 네. 대학교 그 네트워킹이 주는 게 많거든요. 지인 소개팅이. 그러네요. 근데 지인이 아직은 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는 거네 결국. 섞여 있죠.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0년 뒤에는 대부분의 연인들이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사랑을 할 것이다. 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마인크래프트 아시죠? 네, 그런 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구성된 가상 공간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같이 노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데이트하러 가서 뭘 하냐 생각해 보면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영화 보러 가고 영화는 그냥 같이 넷플릭스를 떨어져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카톡으로 채팅하면서 같은 영화를 봐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놀잇감이 메타버스에 더 많거든요.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OX. 네. 네,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내가 떡밥을 이게- 뿌리고 내가 X를 들었지.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X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부터 좀. 저요? 네. 굳이 메타버스로 갈 필요 없이 지금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귀를 걷고 향을 맡고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미래의 메타버스가 후각을 자극하는 디바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촉각을 자극하는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에 있어서도 그 원자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면은 사실 뭐 순간이동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나갈 때 이게 이제 세대적이긴 한데 과연 그냥 굳이 메타버스에서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는데 좀 그래서 굳이라는 말을 좀 해봅니다. 장거리 연애면은 물론 가능할 거라고 봐요. 태웅님은 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사랑하고 베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미 존재한다. 이런 게 일단은 아니 대부분의 연인이잖아 대부분. 근데 대부분 제가 한마디 더 건드려도 될까요? 네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스킨십이 안 됩니다. 스킨십이 안 된다. 네. 근데 스킨십을 진짜 싫어하는 커플도 있어요. 맞아. 근데 대부분이니까. 또 네.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네. 좀 대부분의 연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연애관으로 치면은 대부분까지는 안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연애 시장의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연인은 그냥 현실이고 메타버스 안에서 바람을 엄청나게 필 것 같아요. 그 주제 관련된 걸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이 화면을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언제 준비했어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네.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Is sex cheating if it's in the metaverse?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연애를 하는 게 이게 섹스 치팅이라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바람 피는 거. 이게 바람 피는 걸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블로그 글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얘기되던 주제였고 제가 놀라운 아티클을 하나 찾았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과연 와이프한테 이 사람이 치팅을 한 걸까요? 라는 무려 2007년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런 메타버스에 빠져가지고 사실 세컨 라이프라는 메타버스의 원조 오브 원조 되게 지금 그래픽으로 보면 엄청 조악한 이상한 폴리곤 월드에서 어떤 분을 만났다는 거야. 빨간 머리 캐릭터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캐릭터구나. 네, 그 캐릭터를 움직이는 이 38세 이 아줌마한테 캐나다 아줌마한테 버추얼 와이프가 되어달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근데 리얼월드에 와이프가 알아가지고 뭐 이혼을 하는 마음동에서 법정 소송까지 갔다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 옛적부터 이렇게 버추얼하게 만나서 바람 피는 게 이게 바람을 피는 거냐? 아니야, 이건 리얼월드가 아니니까 바람 핀 것도 아니야. 난 이 사람하고 뭐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게임을 한 것뿐이야. 뭐 요 갈등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2호의 이제 팀원 중에 그 중국에서 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이야기를 해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춤추는 게임 있잖아 오디션. 아 오디션. 네, 그뭐 동작하면 이제 뭐 따라서 되고 한국에선 좀 망했는데 이게 중국에서 그렇게 잘 된대요. 근데 중국에서 이 오디션을 가지고 오디션 그 세계 안에서 같이 춤추고 이제 그 가상 세계 애인들도 되게 많고 이 애인들과 이제 실제로 이제 막 불륜 같은 거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흔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완전 그 무도장 아닙니까? 저 근데 클럽이네, 클럽.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퀴즈라는 퀴즈. 게임이 예.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퀴즈에서도 이제 게임 내에서 뭐 N 구함 이러면서 게임에서의 그런 애인을 구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대들이 하는 거고 이게 뭐 직접 만나고 이럴 것도 아닌데 게임 내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애인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걸 하기 더 용이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연인들이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사랑할 것이다가 이제 뭐 한 100명의 커플이 있다. 근데 이 중에 60명이 메타버스에서 만나서 사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거는 아닐 수가 있는데 이 100명의 연인이 1대1 연인이 아니라 뭐 가상세계 이 플랫폼의 연인, 뭐 저 플랫폼의 네. 연인 이런 식으로 파이가 커짐으로써 한 대부분의 연인이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사랑할 것이다라는 게 성립하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설득력이 있는데 오늘은 이 태용님이 이렇게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제가 사랑이니까 엄청 설득력이 있어. 약간 좀 사이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그럼 태용님이 말씀하신 그게 현행법상 과연 이게 불륜일까요? 근데 뭐 불륜이라는 게 뭐 사실 법으로도 막 없어졌잖아요. 간통죄. 간통이죠, 간통. 네, 그렇죠. 네네. 아 그렇구나.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 쳐도 뭐 예를 들면 위자료 소송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배우자의 비행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거든요, 민사에서. 그렇게 취급이 될까요? 저는 그게 뭐 그냥 근미래에 그런 이슈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뉴스에서도 이걸 볼 수 법으로 있고. 정해야 된다. 뭐 네.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뭐 부부 관계 가정에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어디에 그냥 한눈이 팔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규정되지는 않더라도 어딘가에 한눈이 팔려 있고 가정에 소홀하다라는 어떤 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뭐 이혼을 하고 이제 뭐 소송할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게임에만 빠져 있어도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저게 핵심 메타버스보다는 그냥 익명의 누군가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냐 이거의 질문 같은데 사실 저거는 뭐 지금도 뭐 여러 채팅 사이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이펙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글램에서도 그냥 분명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안 만나고 그냥 어플에서 한 뭐 1년 동안 그냥 메시지만 주고받는 애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그래픽이 리얼해지면 조금 근데 다른.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정우성 같은 외모를 갖고 연애하는 게 너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게 약간 사회 비주류들을 뭐 그래도 조금씩 주류로 올리는 그런 효과들을 낳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생태계가 열리면서 일반적인 데서 이제 소셜하지 않은 이런 사람 방구석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이팅이라는 것도 뭐 외모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제적인 전통적인 어떤 연애 시장에서 이제 탈락했지만 그 본연의 매력을 가진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전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 혁신 이런 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블랙미러 에피소드 중에 요 얘기를 다룬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맨날 게임하던 남자 여자 예, 네네. 맨날 게임하던 남자 동성 친구 2명이 어느 날 메타버스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격투 게임이야. 근데 하나는 남캐를 고르고 하나는 여캐를 골랐어. 근데 이제 게임 중에서 하나는 격투는 안 하고 그 남여캐가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라는 게임은 안 하고 둘이 그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엄청 또 육체적인 연애를 해요. 근데 현실의 몸은 남자인 거지, 둘 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끊어 말어 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거는 넷플릭스를 보세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젠더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어떤 성별인가가 모호하거나 뭐 이중적이거나 여러 가지 젠더를 갖고 있는 분들은 메타버스에서 자기 젠더를 바꾸거나
뭐 예를 들면 자기의 뭐 인종을 바꾸거나 나이를 바꾸거나 뭐 이러면서도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해방감을 느끼면서 연인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10년 뒤에는 직접적인 육체 관계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관계가 보편화될 것이다. 아 이거 데몰리션맨인가요? 네. 자, 보편화. 보편화. 그러니까 보편화를 정해 봅시다. 네, 어느 정도일까? 25% 하시죠, 25%. 아니 살면서 한 번 이상 해본 걸로 할까요? 그럼 100%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제 연인과의 섹스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만족감에 이제 점유율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온라인에서의 썸띵이 차지할 것이다. 이미 인터넷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anyway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약간 오히려 든게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지? 네. 네, 일단은 그 죄책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왜 아니, 죄책감을 나는 느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섹스는 환타지잖아요. 음, 근데 사람이 환타지를 주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 환타지를 주는 데 있어서는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VHS랑 베타의 경쟁에서도 베타가 진 게 소니의 베타라는 포맷은 성인물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쓰비시의 VHS는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파나소닉은 이걸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 음란 비디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불법 음란 비디오가 퍼지면서 심지어 포맷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도 우리 또 기억하시겠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깔렸을 때 제일 수혜주가 뭐냐? 야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그런 성적인 환타지를 끌어올린 1등 공신이었던 적은 굉장히 옛날부터 반복되어 왔던 일이라서 저는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체감형 테크놀로지가 많이 나오면 확 넘어가지 않을까. 네, X라고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뭐 10년이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스킨십으로 오는 이 섹스에서 오는 이 즐거움을 이 사람이 없어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 뇌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좀 많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 실제로 육체가 만나는 그 즐거움을 절대 못 따라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렇게 야하고 어른의 이런 육체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요거를 좀 공유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중국 청도에서 무슨 스타트업 컴피티션을 갔는데 요 곰돌이 있잖아요. 얘가 이 아저씨가 이 VR 글래스를 쓰고 움직이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미국에 사는데 우리 애는 한국에 있어. 그러면 이 고민형이 할아버지야. 그러고 주면은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제 고민형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 같은 회사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품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왔어요. 이 비디오가 아주 또 심금을 울립니다. 보시면은 이제 외로워해. 너무 외로워. 이게 떠나는 거지.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떠났어. 잠을 못 이뤄. 이 아저씨가 발명가야. 조이 햅틱스라는 회사의 CEO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을까요? 요걸 만들었죠. 과연 이 곰돌이가 그걸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원격 조정을 하면은 얘가 진동도 하고 껴안는 허그 느낌도 주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되게 징그러운데? 아무튼 투자하시겠습니까? 저기? 곰돌이가 너무 안 이뻐요. 그쵸. 애정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곰돌이 좀 귀엽게 만들었으면 이거 봐 지금 뭐 이렇게 조정하는 거지. 발을 움직이고 쓰다듬으면 얘가 날 쓰다듬는 거지. 근데 이런 발상까지는 귀여워. 근데 잘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기술을 좀 더 하드코어하게 쓰면 뭐가 될까? 그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태용님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저기 여자분한테 있고 똑같이 생긴 여자분이 또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움직이면 물리적으로 다 교감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있는데 러브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 그리고- 원격 조종되는 러브돌. 그죠. 실제로 판매되는 것 중에서도 그냥 제가 이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띡디딕으로 하면 네. 진동도 그렇게 띡디딕 울리는 딜도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주류는 아니죠. 네. 자 예. 나왔습니다 이런 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장거리 로맨스 솔루션이 필요한 네, 커플용 있죠, 토이입니다. 있죠. 이걸 있죠. 제가 번역기를 돌린 게 아니고요. 이게 한국어 페이지가 있어요. 네. 러벤스라는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슬쩍 나와 있죠. 여기 이런 거 나와 있고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 두 분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다.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네요. 그래서 플레이 타임 경고도 있네요. 지능형 재생, 멀티플 커넥팅 옵션. 이런 또 앱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윈도우도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애플도 다 지원하는 이러한 물건이 이미 나와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겠어요? 좀 조악한 것 같아요. 약간 카피캣이 나오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언페어 어드밴티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하긴 좋죠. 가끔 그냥 전화만으로 좀 연락이 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관계는 정말 세이프 섹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질병이라던가 임신이라던가 이런 데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진짜 쾌락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더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 기술이 진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루는 이 섹스의 쾌감을 따라잡으려면 10년 갖고는 택도 없지 않나 생각. 그러니까 약간 그 비유를 하자면 네. 정말 좋은 식당에서 정찬을 먹을 수도 있는데 컵라면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드물게. 그렇죠. 분기에 한 번, 계절마다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 모텔도 네. 약간 그래도 좀 혼합 현실 막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믹스드 리얼리티. 뭐 판타지를 실현할 때 뭐 제가 막 약간 좀 너무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막 그냥 또 저기 돌아오세요. 그래요? 너무 가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말까요? 못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연애의 밀도가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농경지대를 생각해 보면 해가 지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서 뭐 연애하고 뭐 네. 그 어떤 연애의 밀도가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점점 이 산업 사회를 지나서 정보화 사회로 갈수록 예를 들면 자기 전에 부부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아까 되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이겨야지 뭐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사랑의 경쟁이 그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경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랑의 밀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걸 진행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 관계를 좀 정의를 많이 받았어요. 관계에 대한 정의를 빨리 내려야.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고 상대방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뭔가 말을 못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런 거. 우리 무슨 관계지? 약간 이런. 근데 최근에 느꼈을 때는 그런 정의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유로운 만남 추구. 자만추의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저도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게 너무 더 당연하고 이 차라도 정의를 내리려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게 중첩되면은 폴리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도 여러 명 있겠죠. 야, 좋은 시절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근데 이제 역으로 말하면 저는 폴리가미가 좋다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되게 종속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만약에 독점하고 싶은 만할 정도 또 상대가 생기면 또 저는 연애를 또 하고 싶겠죠. 그렇지. 계속 왔다 갔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저는 이 주파수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관계 정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좀 흐름이 가고 있다. 이건 되게 좋은 발견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좋은 발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산업 자체가 관계 정의를 하는 거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금은방이다. 그러면 백일반지.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관계 정의를 공고히 하는 산업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스타트업이 이런 자만추들을 위한 그러니까 더 많이 만남의 기회를 주고 더 이런 얕은 만남을 더 많이 겪게 하고 이런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네. 저는 그래서 사실 뭐 틴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세계 최고의 데이팅 앱은 저는 인스타그램을 보거든요. 맞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자만추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자만추를 더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는 생각해보니까 자만추의 극한인 게 그냥 구경만 해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짝사랑에서부터 뜨거운 사랑까지 다 가능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무서운 플랫폼이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최고의 데이팅 앱이에요. 사실은. 네네. 맞아.